안녕하세요. PT쌤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RPM 공통수학원 여러가지 방정식 유형 6의 622번이요.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문제 풀이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문제 볼게요. 자,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와의 관계. 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래. 그럼 이제 세근의 합이 뭐가 될까요? 세근의 합은 5가 되죠. 그럼 베타 플러스 감마는 5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네. 그럼 여기가 알파에 5 마이너스 알파. 이쪽은 이제 패턴이 똑같으니까 5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보면 되겠지. 얘는 감마에 5 마이너스 감마. 그러면 이렇게 보시면 좋아. 5분의 알파, 그지? 아니 알파분의 5 마이너스 1 이런 식이 되겠지. 그러니까 따로따로 보면 알파분의 5 바깥으로 뺄까요? 그럼 알파분의 1 이렇게 되고, 요거가 뭐가 돼? 베타분의 5잖아. 그러니까 베타분의 1, 요거 감마분의 5가 되겠죠. 감마분의 5. 그래서 5 바깥으로 뺐으니까.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죠. 자, 그러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정리해주면 잠깐만요. 네. 여기가 5가 됐고, 여기는 알파, 베타, 감마. 여기 베타 감마, 여기는 감마 알파, 여기는 알파 베타니까 뭐 순서 약간 이렇게 됐겠네.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기서 보면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9가 되고요. 이렇게 묶을까? 알파 베타 감마는 세근의 곱은 5가 되겠다.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그러면 이제 그대로 요 식에다가 우리가 갖다 쓰면 5 곱하기 세근의 곱은 5가 됐고 두근두근두근은 9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약분되니까 약분돼서 6이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어요. 자, 이제 계속해서 623번으로 가볼게요. 623번. 자, 623번은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을 때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면 이 식을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우리가 x 마이너스 감마가 0이 되는 거니까 얘 식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 그러면 이 식이 나왔다는 얘기는 이 식의 x가 1일 때의 값을 구한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식과 지금 선생님 볼 때 x 세제곱 플러스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9가 얘하고 똑같은 거예요.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마이너스 감마 이게 똑같은 거거든. 그러면 이 값이 이게 1 마이너스 알파, 1 마이너스 베타, 1 마이너스 감마 얘를 구하라고 그러니까 여기다 x에다 1 집어넣으면 되겠지. 따라서 1 집어넣으니까 이렇게 되네요. 아, 그러면 얘가 바로 뭐가 되는가 했더니 얘가 8이니까 마이너스 1. 그래서 얘의 값이 마이너스 1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차 방정식의 세근이 다음과 같을 때 얘의 값을 계산해라 그랬는데 이거 우선 통분해 볼게요. 뭐가 되죠 이거? 알파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올라가니까 뭐 순서는 약간 바꾸더라도 이렇게 되겠지.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 뭐 이렇게 되겠다. 자, 이렇게 되긴 하는데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d니까 마이너스 1인 걸 알 수 있고요. 두 세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해서 마이너스 3 되고 두근 얘는 a분의 c니까 마이너스 5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알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제곱하는 값을 생각해 봐야 되겠네. 그치? 요거 알려면 요거는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1의 제곱해서 분모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얘를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번 요거 제곱해 볼까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를 제곱해 보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 베타 제곱 감마 제곱 감마 제곱 알파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2 곱하기 얘랑 얘 곱하는 거야. 그럼 알파 베타 제곱 감마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붙고 베타가 하나 있는 거죠. 이렇게 묶으면 감마가 하나 더 있게 되고요. 이렇게 묶으면 알파가 더 하나 있게 되죠. 그러니까 이
이렇게 묶어서 곱했을 때, 자 그러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5의 제곱이니까 25가 됐고, 우린 얘를 알고 싶은 거지. 얘를 우리가 그냥 편의상 x라고 그럴게. 2 곱하기 얘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마이너스 3이래요. 그러면 x는 25에 요게 마이너스 플러스 6이 되네요. 그래서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이니까 19가 되겠네. 그래서 1분의 19가 되니까 이 문제 정답 뭐가 돼? 19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요 제곱 구하는 거, 요거 제곱해 가지고 정리하는 거 우리 곱셈 공식 할 때도 여러 번 풀어봤던 내용입니다. 625번 같이 볼게요. 625번은 세근의 비가 1대2 대 3이래요. 그러면 알파 베타 감마 하지 말고 알파, 2알파, 3알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럼 세근의 합이 그 세 개 다 더하면 몇 알파? 6알파가 되는데 얘가 마이너스 2분의 b니까 마이너스 12가 되네요. 그죠? 그래서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러면 근이 나왔는데 x가 근이 되는 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우리가 볼 때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얘가 몇이었냐면 마이너스 그냥 a분의 c니까 a였거든요. 이렇게 곱하면 8, 이렇게 곱하면 4, 6이 24, 이렇게 곱하면 2, 6, 12 이렇게 되죠. 36, 44가 되나 보다. 그죠? 36에 44. 따라서 a는 44가 된 거예요. a는 44. A는 44가 됐습니다. B는 세근의 곱이잖아요.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곱한 건데 이제 요 색은 곱한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A분의 D 해서 B가 아니고 참 마이너스 B구나. 마이너스 B인데 세 개 곱하면 2, 4, 8, 6, 8이 48, 마이너스 48이 되니까 B는 48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따라서 A와 B를 더하면 92가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625번도 정리해드렸고 626번으로 갈게. 3차 방정식의 작성에 대한 얘기인데 이 식을 잘 암기하셔서 쓰셔도 되고 선생님은 때에 따라서 좀 다른 방법을 하는데 그것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번 잠깐 보십시다. 먼저 3차 방정식이 다음 같은데 얘가 세근을 알파, 베타, 감마를 갖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일 때 그지? 이렇게 3차 방정식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역수를 근으로 가는데요. 그러니까 얘의 역수를 근으로 가질 때 그랬습니다. 역수를 근으로 갖는 3차 방정식을 구해라. 근데 2차 방정식에서도 이거 있었는데 어떤 게 있었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퀄 제로에 두근이 알파 베타예요. 두근이 알파 베타. 근데 만약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을 근으로 가는 방정식을 우리가 작성해 보면 c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였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c가 일려오죠. b는 그대로 내려오고요. a는 이쪽으로 상수항으로 이동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칭된 형태의 방정식을 세울 때가 있거든. 이건 왜 그런지는 뭐 옛날부터 했던 거기 때문에 선생님 따로 얘기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게 좋죠. 근데 요 3차 방정식도 이 식이 성립을 해요. 한번 볼게요. ax의 세제곱 플러스 b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퀄 제로에 세근이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죠? 그러면 만약에 알파분의 1과 베타분의 1과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한다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x는 알파분의 1, 베타분의 1, 감마분의 1을 세 근으로 한다. 라는 방정식이 있다라고 가정해 보자고. 그러면 선생님 보기에 이제 이렇게 되겠죠? x 마이너스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베타분의 1, x 마이너스 감마분의 1이 됐다. 그러면 x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더하기 감마분의 1 x제곱 알파 베타분의 1 베타 감마분의 1 감마 알파분의 1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퀄 제로 이렇게 되는 거겠지. 자, 잠깐 좀 정리해 볼게요. x의 3승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제곱 여기도 알파 베타 감마분의
여기는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 x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분의 1 이렇게 되겠지. 자, 간이 좁고요. 이건 결국에는 지울 거거든. 잠깐만요. 예, 요렇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알파 베타 감마를 여기다 곱하면 얘가 이런 식이 되겠다. 그지?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 x 제곱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 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되겠지. 근데 알파 베타 감마가 우리가 여기서 보면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거든. 마이너스 a분의 d. 얘가 알파 베타 감마가 돼. 그럼 얘가 마이너스 a분의 d x의 세제곱. 얘는 뭐가 되냐면 a분의 c가 되거든요. a분의 c x의 제곱. 세균의 합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퀄 제로 이렇게 되지. 양변에 마이너스 a를 곱해봐봐. 마이너스 a 곱하면 이게 dx의 세제곱 플러스 cx의 제곱 플러스 잠깐만요. 마이너스 a를 곱했죠. 잠깐 여기서 뭘 잘못했나 본데. d가 아니라 b죠. 마이너스 a를 곱하니까 bx 마이너스 a를 곱하니까 플러스 a 이퀄 제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최초 얘가 있었는데 d가 맨 앞으로 오고 그 다음에 c, b, a 순서로 역수근을 가지니까 뒤바뀌어 버렸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풀음에 있어서 선생님 보면 다음과 같아요. 뭐 증명도 해드렸으니까 그냥 이 문제는 이렇게 풀어드릴게. 3x의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이퀄 제로인데 알파 베타 감마인데 역수근 가졌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1, 2 와요. 마이너스 2x 제곱이 1이 오고 플러스 3x 1이 오고 플러스 1이 이쪽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얘 이렇게 바뀌고요. 양변을 뭐로 해? 마이너스 1 곱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그러면 a가 몇이 되냐면 2가 되고 b는 마이너스 3, c는 마이너스 1. 그러면 a, b, c를 싹 곱하면 6이 되는 거죠. 보기 3번이 정답이었습니다. 역수근 갖는 거 좀 기억하고 계시면 되게 좋아요. 627번 같이 볼게요. 세근의 알파 베타 감마라고 그럴 때 다음 같은 값을 세근으로 하는 3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고 그러네요. 3차 방정식을 구하래요. 3차 방정식을. 자, 이제 작성을 하자라고 얘기하는 건데, 자, 먼저 세근의 합을 구했으면 좋겠어. 이거하고 이거랑 이거 세근의 합. 이거를 알파 프라임이라고 그럴게.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이렇게 하면 알파 프라임 플러스 베타 프라임 플러스 감마 프라임은 얘 싹 더하면 뭐가 되나요? 2 알파, 2 베타, 2 감마가 되겠네. 근데 세근의 합이 뭐였냐면 여기서 이 경우에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감마는 0이 되고요. 알파 베타, 베타 감마, 감마 알파는 a분의 c니까 2가 되고요. 세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근데 얘가 0이니까 얘도 0일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근두근 곱한 거 있죠. 그러니까 알파 프라임 베타 프라임 베타 프라임 감마 프라임 감마 프라임 알파 프라임은 얘와 얘를 곱한 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뭐 이렇게 될 거야. 자, 그런데 이거 다 쓸까요? 감마 플러스 알파 그 다음에 감마 플러스 알파 알파 플러스 베타. 그럼 얘가 선생님 보면 알파와 베타 감마의 합이 여기다 써있구나. 0이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감마와 같고 여기 마이너스 알파와 같고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와 같고 마이너스 베타와 같고 마이너스 베타와 같고 마이너스 감마와 같죠. 그러면 얘가 감마 알파 알파 베타 베타 감마가 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러면 얘 세근의 합은 0 얘 두근두근의 곱도 2 하니까 얘하고 얘 똑같으네. 그럼 얘 세근의 곱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 베타 플러스 감마 감마 플러스 알파인데 알파 플러스 베타는 세근의 합이 0이니까 얘는 마이너스 감마와 같고 얘는 마이너스 알파 얘는 마이너스 베타와 같겠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베타, 감마가 되는 거군요. 그럼 얘는 1이 되겠네. 자, 그래서 x 세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0x의 제곱이 되고요. 플러스 두근의 곱 두근 곱한 거 2였죠? 2x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은 잠깐만요.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아니야 잠깐만. 세근의 곱이 1이었구나. 미안. 세근의 곱이 요거잖아요. 1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이제 선생님 일부러 0 썼는데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 이퀄 0가 이 방정식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계속해서 628번 같이 볼게. 628번은 3차의 개수가 1인 3차식 fx가 있는데 다음과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슨 소리냐면 fx가 마이너스 1이 되게 하는 x가 1, 2, 4라는 거야. 그러면 fx 플러스 1이 0이 되게 하는 x가 1, 2, 4구나 라는 거가 똑같은 얘기가 되거든. 근데 3차의 개수가 1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fx 플러스 1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거로? x-1, x-2, x-4인 것을 알 수 있었던 거지. 그럼 이 플러스 1 넘어가서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면 fx는 뭐 x 세제곱 이렇게 더하면 마이너스 7이니까 플러스 7x의 제곱 이렇게 되겠다. 이거 곱하면 2, 이거 곱하면 8, 이거 곱하면 4가 되니까 합하면 14죠. 14x 상수항은 마이너스 8인데 여기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 9까지 되겠네. 그래서 fx를 다음과 같이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문제에서 모든 근의 곱을 얘가 0이 되게 하는 모든 근의 곱은 마이너스 a분의 d가 되니까 9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그래서 628번의 정답 9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유형 7번도 풀이해드렸고 유형 8 켈레근에 관한 문제들 같이 볼게요. 629번 같이 볼게. 자, 3차 방정식이 다음과 같은데요.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1에 그러면 개수가 유리수라고 그랬기 때문에 또 다른 한근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러면 세근의 곱이 마이너스 3이다 이런 걸 이용하셔도 되고요. 지금 책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한번 잠깐 생각해 봐봐. 얘와 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근의 합 2x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얘랑 여기 있는 얘랑 곱해서 이 식이 나와야 되잖아. 그러면 결국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3이 나왔다는 얘기는 여기에 3이 있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a는 뭐 세근의 합 이용해서 하셔도 되지만 여기서 보면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이니까 a는 x제곱이 되잖아. 그러니까 a는 1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1창 한번 찾아볼까요? 1창은 이거하고 요게 되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x니까 b는 마이너스 7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a, b의 곱은 마이너스 7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자, 630번으로 갈게요. 한근이 2 마이너스 루트 3i인데요. 개수가 실개수면 2 플러스 루트 3i를 근으로 가졌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머지 두 근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거든. 선생님은 우선 얘랑 얘 곱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면 4, 3, 7이 되지. 7 곱하기 또 다른 한 근을 알파라고 하면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14가 돼야 되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면 이 근 말고 얘하고 얘 합을 구해라 라는 얘기니까 루트 3i가 정답이 되네. 보기 3번이 정답이었다. 자, 계속해서 631번 볼게. 개수가 유리수고 x의 3세제곱의 개수가 1인 3차 방정식 fx 이퀄 0의 두 근이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러면 한 근은 마이너스 1이고 1 마이너스 루트 5고 그랬으니까 뻔하잖아. 1 플러스 루트 5가 또 다른 한 근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따라서 fx는 선생님 볼 때는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가지려면 x 플러스 1이어야 되고요. 얘와 얘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은 x제곱 마이너스 두 근의 합 x 두 근의 곱 마이너스 4가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겠네요. 그래서 2일 때 값 구하라고 그러니까 2일 때 3 되고 2 들어가면 4 4 4
그럼 이렇게 돼서 마이너스 12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632번으로 갈게. 3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 근이 다음과 같을 때 그랬습니다. 이때 ABC의 합을 계산하라고 그랬는데 얘는 조금 정리하는 게 좋겠죠. 여기가 1-i니까 분모가 1-i분의 2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여기다 뭘 곱하겠어요? 1 플러스 i로 곱하겠지. 그럼 이렇게 곱하면 분모가 2가 되거든. 그래서 요거 약분돼서 이 값이 1 플러스 i예요. 그러니까 세 근이 알게 되는데 1 플러스 i 있고 1 마이너스 i가 있겠죠? 2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근의 곱이 a를 알면 좋은데 우선은 선생님 볼 때 세 근의 곱이 뭐가 돼요? 알파, 베타, 감마가 얘랑 얘 곱하면 2가 되고 2 곱하기 2니까 4가 되겠네. 그럼 세 근의 곱이 마이너스 a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플러스 a분의 4가 되겠네. a분의 4가 4가 됐다는 얘기는 a가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죠? 자, 그래서 a는 1이니까 최고차항 계수는 1이었고요. bc 구할 건데 이거 뭐 세근의 합 뭐 이런 거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바로 작성을 해볼게요. 먼저 2를 근으로 해야 되니까 이 3차 방정식은 x-2가 됐고 a가 1이니까 안 써도 돼. 그 x제곱 두 근의 합은 2가 되니까 마이너스 x 두 근의 곱도 역시 2 다음 같아졌다는 거야. 그래서 x세제곱에 마이너스 4x의 제곱 됐고요. 그 다음에 6x가 되네요. 6x 마이너스 4. 그래서 a는 1, b는 마이너스 4, c는 6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abc 합하면 3이 되죠. abc 합하면 3이 이 문제의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래서 632번의 정답은 3이었습니다. 633번으로 갈게. 유형군데 활용 문제가 나왔네요. 633번 같이 보겠습니다.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각각 반지름의 길이하고 높이가 4m인 원기둥에 물탱크가 있는데요. 이 물탱크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적당히 늘리고 애매하다, 그지? 같은 길이만큼 높이를 줄여서 원기둥의 모양의 물탱크를 만들었더니 물탱크의 부피가 처음과 같았다. 이때 반지름의 길이를 구해라. 새로운 물탱크의 반지름의 길이.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하고 높이가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와 높이가 같더래요. 그죠? 반지름의 길이하고 높이가 지금 같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반지름의 길이가 이거잖아요. 요 4m라고 그러고 높이도 역시 4m라고 그러네. 근데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이 적당히 늘렸다 그러니까 4 플러스 x가 됐다고 생각할게. 이제 늘렸어. 그러니까 이렇게 늘려서 4 플러스 x가 되고 또 늘린 만큼 얘는 또 줄여가지고 또 이렇게 만들었대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x만큼 줄이고 해서 이렇게 원기둥을 또 만들어놓은 모양이에요. 이때 처음과 같았다라고 하니까 승호 같이 잠깐 보면 처음에 부피가 어떻게 돼? 파이 r 제곱 h 얘거든요. 근데 이제 파이 r 제곱 h는 4-x 이렇게 된 거지. 그래서 둘이 어떻게 됐다? 같아졌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파이는 약분돼서 없어지고 4의 제곱 4니까 64가 됐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쪽을 전개를 해서 봐야 되겠는데 그냥 하나씩 할게요. 여기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6 여긴 4-x가 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x의 제곱 x세제곱 되겠지. 그 다음에 4x의 제곱 마이너스 8x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의 제곱 되고요. 마이너스 16x 32x 그럼 플러스 16x가 되겠네. 그 다음에 64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양변에 64가 있으니까 64는 뭐 가뿐하게 없어져서 되게 좋네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 x의 세제곱 플러스 4x의 제곱 마이너스 16 x가 0이 된 거거든요. 그럼 뭐 x 바깥으로 빼서 정리하면 뭐 간단하게 나올 것 같아. 그죠? 자, 조금 칸이 좁아서 선생님이 위로 올렸습니다. 자, x 바깥으로 빼고요. 여기가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6
8, 26. 잘 인수분해 잘 안 되네. 그러면 여기서 근을 구해야 되겠는데 근의 공식 근을 구할까요? x는 0 하나 나와 있고 0은 필요 없죠.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b 프라임의 제곱 2의 제곱이니까 4 마이너스 ac 플러스 16 이렇게 되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4, 5, 20 이누트 오거든요. 근데 뭐 x가 길이니까 마이너스는 아닐 거 아니야. 그러니까 x는 2 플러스 2누트 5가 돼야 돼. 마이너스 2 플러스 2누트 5가 돼야 되겠네. 마이너스 2 플러스 2누트 5.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누트 5는 안 되니까. 그래서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 구하래요. 그러니까 이때 새로운 물탱크의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는 4 플러스 x거든요. 그러니까 4 플러스 x는 2 플러스 2누토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뭐 보기 3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계속해서 634번 같이 볼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모서리의 길이가 x메타, 그러니까 정유면체죠. 지금 가로, 세로, 높이가 다 x가 되기 때문에 이때 이 정유면체에서 여기 부분을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선생님 볼 때는 이제 여기 해가지고 이제 잘 안 보이는 요 부분을 잘라낸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구멍을 땅 파낸 거지, 그지? 파내었더니 남은 부분의 부피가, 그러니까 나머지 요거 빼내면 요만큼 되었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러면 이제 가로 세로 높이니까 x 세제곱이 원래 부피였는데 지금 1 곱하기 1 곱하기 3분의 x니까 3분의 x를 뺐더니 얘가 26이 됐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양변에 3 곱할게요.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3 곱하면 3, 6, 18 78이 되고요. 따라서 3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78은 0이 되네요. 그러면 얘가 x가 3일 때 0이 되거든요. 그러면 조리제법을 좀 해서 식을 좀 간단히 해보면 3 2창 없고 그 다음에 상수항은 78이니까 3대로 가고 9, 27, 26, 78, 0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x-3에 3x의 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26이 되네요. 자, 다음 같아지니까 근데 이제 x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얘가 근이 있는지 확인 판별식 볼까요? 9의 제곱 81 마이너스 4 곱하기 3 곱하기 26. 얘는 0보다 적으니까 근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따라서 x는 몇이 된다? 3이 되는구나. 이때 x의 값 구해라. 3. 자, 이제 635번으로 갈게. 자, 635번은 이차함수 fx가 다음과 같은데 이건 갑자기 뭐가 이렇게 선생님 이메일 주소가 보이고 있네요. 나도 잘 모르겠어 왜 여기 붙어 있는지. 직선 y는 ax 플러스 2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할 때 알파의 삼승 베타의 삼승이 50일 때 실수 a 값 구하라고 하는 게 문제입니다. 결국에 이제 이차 함수하고 그죠? 직선이 만났다. 그러면 이때 만난 점이 여기가 x가 알파 베타가 됐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ax 플러스 2와 만난 거예요. 그래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3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7 이퀄 제로가 됐고요. 이게 만난 x가 알파 베타라는 얘기거든.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가 지금 선생님 볼 때는 a-3이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7이 됐는데 a값 구하라니까 알파 3승 베타 3승은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에 대한 세제곱 마이너스 3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계산을 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얘가 몇이라고 했냐면 50이라고 그랬고 얘는 a-3의 세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니까 3, 7, 21 곱하기 a-3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다음 같아졌네요. 자, 전체적으로 조금만 줄이고 갈게요. 짜잔. 예. 자, a-3의 세제곱이 있으니까 요 a의 값 구하라고 그랬는데 선생님은 이제 a-3을 t로 치환할까 그러거든요. 좀 불편한 부분이 좀 있어서 a-3을 t로 치환할게요. 이것도 전개하기도 좀 그렇잖아. t의 세제곱 플러스 21t가 있었는데 50 넘어올까요? 그럼 50의 약수 중에서 얘가 0이 되게 하는 값이 있는지를 좀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
2일 때 0 되죠. 이 t에다 2 집어넣으면 여기가 2가 되면 8이 되고 42 되고 마이너스 50이니까 0 되죠. 아, 인수분 할 수 있겠다. 그러면 얘가 3창이 1이고 2창 없고 1창 21 상수항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니까 마이너스 50 이렇게 되니까 우리는 2일 때 0 돼서 1, 2, 4, 25, 50, 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 t-2에 t제곱 플러스 2t 플러스 25가 됐거든요. 그럼 보시는 바와 같이 얘가 0이 되게 하는 t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t는 2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t는 사실은 이거니까 a-3이 2구나. a는 몇이 돼? 5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예요. 그래서 635번의 정답은 5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형 9까지 풀이해 드렸고, 선생님하고 유형 10번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 유형 10번입니다. 유형 10번은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해라 그러거든. y는 x 플러스 1이네요. 그럼 샥샥 대입하면 x제곱에 y 대신에 x 플러스 1의 제곱은 5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2x의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인데 넘어오면 마이너스 4 이퀄 0. 그럼 뭐 이 식은 뭐 2로 나누면 이렇게 되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이 돼서 x는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되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구할 때 x가 마이너스 2면 y는 x보다 하나 크니까 마이너스 1. x가 1이면 y는 2가 되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두근의 곱은 알파와 그러니까 x와 y의 곱은 얘도 2고 얘도 2니까 뭐 통일돼서 1번이 정답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637번 갈게. 역시 이 경우도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는 경우가 되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x가 1-2y니까 얘를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1-2y의 전체단 제곱 플러스 3 곱하기 y 쓰고 1-2y 쓸게요. 그래서 마이너스 5 이렇게 됐대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가 정리하면 4y 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1 앞에 식 이렇게 되고 뒤에 식은 3y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6y의 제곱은 마이너스 5래요. 그럼 요거랑 요거 계산해서 마이너스 2y 제곱이니까 저쪽으로 넘겨서 플러스 2y 제곱 요거랑 요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y니까 플러스 y 넘어갔고 1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y 이쪽 y 3이 6이잖아요. 그래서 3 쓰고 2 쓰고 플러스 쓰고 마이너스 쓰고 하면 되겠다. 그지? 그럼 y는 2분의 3이거나 y가 2분의 3일 수 있네요. y가 2분의 3이면 미안 마이너스 아닌데 2분의 3 그럼 2분의 3 들어가면 마이너스 3 되니까 x는 마이너스 2가 되고요. y가 마이너스 2면 x는 5가 되겠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라고 그랬으니까 뭐 이 값이 최대가 되겠죠. 알파 마이너스 베타. 그러면 이 값보다는 클 테니까 당연히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알파가 5, 베타가 마이너스 2에서 7이 최대값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638번 같이 볼게요. 대신에도 가끔 예전에는 많이 나왔던 문제긴 한데 지금 연립방정식인데 얘의 해하고 얘의 해가 1차입니다 라고 하거든. 근데 이제 각자 따로 풀려고 그러면 뭐 요 A 때문에 안 풀리고 B 때문에 안 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해는 똑같은 해를 갖는 거기 때문에 교집합을 갖으니까 얘와 얘로 해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선생님 보니까 y는 x-2가 되네. 그럼 이 식을 여기다 이렇게 탁 대입해 볼게요. 그러면 x제곱 y 대신에 x-2의 제곱은 10. 그러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인데 넘어오면 10이 넘어오니까 이렇게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은 0이 돼서 x는 3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든. 그러면 x가 3이면 y는 1이 되고요.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러면 a, b를 구하기 위해서 이 식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 근데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거든. 근데 이제
이 식을 집어넣으면 a가 0보다 적은 게 되니까 아 얘가 아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를 해로 잡은 거구나. 그럼 a는 4가 되겠네요. b는 여기다 집어넣으면 3 플러스 b가 1이 되니까 b는 마이너스 2가 됐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따라서 a와 b의 합은 2가 된다. 그래서 638번의 정답은 2. 자, 이제 유형 11로 갈게요. 2차식과 2차식이 연립되어 있어요. 그러면 보면 한 2차 방정식에서 2차식을 인수분해하여 얻을 수 있는 1차 방정식을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한 후 다른 2차 방정식에 대입하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두 식 중에 하나가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선생님 보고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번식은 인수분해 되죠. 2번식도 인수분해 될 수는 있으나 지금 좀 복잡해 보이죠. 그래서 1번식을 인수분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면 x 플러스 y하고 x 마이너스 y가 나올 거야, 그지? 그러니까 x가 y와 이걸로 할까? x가 마이너스 y 같든지 x가 y와 같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이 경우로 할게요.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꿔서 이 식에다 다 y 대신에 바꾸는 거야. 그러면 집어넣어 보세요. x제곱은 x제곱이고 y 대신에 마이너스 x 쓰면 얘도 x제곱이 돼요. y 대신에 마이너스 x 제곱하면 2x의 제곱이 돼요. 그럼 얘가 4가 됐으니까 4x의 제곱이 4가 돼서 x는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가 나왔어요. x가 1이면 y는 마이너스 x니까 마이너스 1이 되고 x가 마이너스 1이면 y는 1이 되고, 그래서 해가 이렇게 두 쌍이 나온 거야. 자, 이번에는 x와 y가 같다 할 때 해야죠. 그러니까 유경하는 거야. 그럼 x제곱 x와 y 같으니까 마이너스 x제곱, 어디도 x로 바꾸면 2x의 제곱이 4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x제곱이 2가 돼서 그러면 x가 루트 2가 되거나 x가 마이너스 루트 2가 되겠구나. x, y 같다며요. 그러면 y 루트 2, y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된 겁니다. 더했을 때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해라 라고 하니까 더했으면 얘는 0이 되고 0이 되잖아요. 얘도 더하면 여기서 나오겠네. 더하면 2 루트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얘는 더하면 마이너스 2 루트 2가 되죠. 그래서 최소는 마이너스 2 루트 2, 최대는 플러스 2 루트 2가 되네요. 그럼 최대에서 최소 빼면 4 루트 2가 정답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은 4 루트 2. 639번이었습니다. 4 루트 2. 자, 이제 640번으로 갈게요. 640번도 이제 얘가 첫 번째 식이 인수분해하기가 좋죠. 두 번째 식은 인수분해하기가 곤란하잖아요. 그럼 첫 번째 식을 인수분해 해보면 x 마이너스 3y, x 플러스 y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래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x가고 3y와 같든지 x가 마이너스 y와 같든지 뭐 이러는 거죠. 제일 첫 번째 x가 3y와 같을 때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x 대신에 3y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9y의 제곱되고 뒤에 y제곱 합해서 40이 됐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10y제곱이니까 y제곱은 4가 되고 그렇다면 y는 2거나 y는 마이너스 2가 되는데 x는 y보다 3배 크대요. 그러니까 x는 6이거나 x는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겠구나. 자, 이제 두 번째로 x가 마이너스 y와 같을 때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쨌거나 마이너스 y도 y제곱이니까 y제곱 2y제곱이 40이 됐어요. 그럼 y제곱은 20이 되고 y는 플러스 마이너스 4, 50이니까 2루트5가 되죠. 그러니까 y가 2루트5면 x는 마이너스 2루트5가 돼야 돼요. 지금 x와 y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y가 마이너스 2 루트 5면 x는 플러스 2 루트 5가 됩니다. 곱한 값을 구하라고 그랬거든요. 정수라고 그랬구나. 그럼 얘는 정수는 아니니까 우리가 원하는 값의 모양이 아니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얘는 정수죠. 둘 다 곱했을 때 몇이 나와? 12가 나와요. 그러면 정수 xy 곱은 12. 640번의 정답 12가 됐습니다. 자, 이제 641번 가볼게. 여기서도 뭐 선생님 보니까 이렇게 상수항이 0인 얘가 인수분해하기가 좋은 식이죠. 그래서 1번식 인수분해 해볼까요? x 마이너스 2y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네요. 그럼 따라서
x는 2y와 같다든지 또는 x는 y와 같다든지 해야 돼요. 그럼 제일 먼저 이 경우부터 해볼게요. x는 2y와 같다. x 대신 2y를 대입하니까 4y의 제곱되고 x 대신에 2y를 대입하니까 4y의 제곱되네요. 3y의 제곱이 20이래요. 그러면 5y의 제곱이 20. 5, 4, 20이니까 4가 돼서 y는 2거나 y는 마이너스 2가 돼야 돼요. 그럼 x는 y의 2배잖아요. 그러니까 4가 되거나 x는 마이너스 4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지. 자, 이번에는 x와 y가 같다일 때를 할게요. 그러면 x제곱이고 2x제곱이고 3x제곱이고 얘가 20이래요. 좀 이상하다. 그럼 얘는 성립하는 게 없네요. 그러면 왜냐하면 이쪽은 0x의 제곱이 20이 어떻게 나와요? 그러니까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해는 이거밖에 없는데 얘네들의 제곱의 합은 16, 4니까 뭐 두가 어떤 걸 제곱해도 16, 4니까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의 합은 16, 4 2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문제였어요. 자, 642번으로 가볼게. 자, 보이시죠? 얘만 인수분해하기가 좋죠. 밑에 건 인수분해하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죠? 따라서 얘가 1번식, 2번식, 1번식 인수분해 해보면 2x, x 이렇게 인수분해 되고요. 2y가 이쪽이 플러스 2y 이렇게 나와야겠다. 이게 마이너스 y 이렇게 걸리면 얘가 인수분해 된 거죠. 자, 따라서 첫 번째는 2x하고 y가 같다일 때로 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x가 마이너스 2y일 때로 이렇게 풀면 될 것 같아요. 자, y 대신에 2x 대입할게요. 여기가 x제곱, y 대신에 2x 대입하면 2x의 제곱이 돼요. 그럼 3x의 제곱이니까 x제곱은 4가 돼서 그럼 x가 2가 되거나 마이너스 2가 되죠. y는 x보다 절반 작아요. 아니구나. y는 2x니까 y는 여기 4가 되거나 y는 y죠. 선생님 잠깐 다시 쓸게요. x를 위에다 쓰는 게 좋은데 왜 밑에다 썼을까? x는 2, x는 마이너스 2, y는 2배 4,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x하고 2y, 마이너스 2y가 같다일 때 역시 2번식에다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4y의 제곱 마이너스 2y의 제곱이 10이네요. 그러면 2y의 제곱이 10이니까 2y의 제곱이 12. 그럼 얘는 6이 되고 y가 루트 6이거나 마이너스 루트 6이 되겠네. 그지? x는 마이너스 2y니까 마이너스 2 루트 6. x는 플러스 2 루트 6 이렇게 나오겠다. 자, 이때 x 곱하기 y의 최소값 구하래요. 최소값인데 얘는 8이 되니까 아니고 얘도 8이 되니까 아닐 것 같아. 그지? 여기는 마이너스 6이 12, 얘도 마이너스 12. 그럼 이 최소값은 마이너스 12, 3번이 정답이겠다. 642번이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 자, 이렇게 해서 유형 11까지 봐드렸고요. 자, 이제 유형 12로 가볼게. 자, 유형 12는 대칭식에 관한 거거든. 대칭식은 x, y를 바꿔도 식이 똑같을 때 얘기하는 건데, 이때는 항상 합과 곱을 구해가지고 문제를 구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합곱을 구해가지고 x, y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작성해서 문제를 구한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식은 선생님 보니까 이 식 한번 잠깐 봐봐. 첫 번째 식은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2xy를 빼야 되겠지. 그러면 x 플러스 y를 뭐 여기 책과 같이 u라고 하면 u의 제곱 마이너스 2v가 되죠. 얘는 v니까. 그런데 여기서 v가 몇이라고 그랬냐면 마이너스 6이라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다 대입을 하면 u의 제곱은 u의 제곱 플러스 12가 되네. 그러니까 u의 제곱은 뭐가 돼? 13이니까 1이 되겠지. 그러면 u가 x 플러스 y니까 x 플러스 y가 1이 될 수도 있겠네.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1이 될 수도 있고 요 u가 x 플러스 y거든. 그러면 v는 마이너스 6이니까 xy가 마이너스 6. 이렇게 식이 되겠구나. 그러면 x와 y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이 경우에는 t의 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고요. 그래서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가 되잖아. 그지? 아 미안해 t인데 잠깐만요. 그러니까 t 마이너스 3 t 플러스 2가 되니까 t가 될 수 있는 값이 3 또는 마이너스 2가 되거든. 이 얘기는 곧바로 x가 3이면 y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x가 마이너스이면 y는 3이 되는 거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t의 제곱 플러스 t 마이너스 6이 되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는 0. 따라서 t는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되니까 x가 마이너스 3이면 y가 2가 되고요. x가 2면 y는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세제곱해서 최대와 최소를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세제곱을 하면 선생님 보면 이 경우가 제일 좋겠나? 이 경우나 이 경우가 제일 좋을 것 같은데 한번 해볼게. x 세제곱과 이 경우는 자, 이 경우는 x 세제곱하면 y 세제곱 그랬는데 얘는 세제곱하면 27이고 빼기 마이너스 8이 되니까 플러스 8 돼서 얘가 35가 되네. 근데 얘는 8이고 똑같이 35 되죠? 둘 다 35가 돼요. 더 이상 할 건 없을 것 같고 그 다음 거는 이제 요런 거지. 요런 거나 요런 거 갖고 와서 하면 될 건데 얘는 똑같으니까 선생님 안 갖고 왔는데 할 필요 없죠? 요것만 잠깐 볼까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십시다. x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8 되고 빼기 27 그럼 얘는 마이너스 35가 되네. 그렇다면 뭐 볼 것 없죠? 최대는 35, 최소는 마이너스 35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최대 최소의 합은 최대 최소의 합이 아니구나. 최대 마이너스 최소는 35 빼기 35니까 70이 이 문제의 결과의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644번으로 가볼게요. 여기서는 선생님 이제 x, y는 b라 놓고 x 플러스 y는 a라 놓을게. 그러면 첫 번째 1번식은 b 플러스 a는 마이너스 5 이렇게 되겠고 얘는 두 번째 식이요. 얘는 x 플러스 y의 제곱에서 x, y를 뺀 게 7이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a의 제곱에서 b를 뺀 게 7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두 식 연립해서 계산한 거구나. 자, 그러면 b가 뭐가 되나 했더니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가 되니까 a 제곱에 b가 마이너스 a 마이너스 5. 그러면 a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5인데 마이너스 7 넘으면 마이너스 2가 돼서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2거나 a는 1이 되는 거죠. 그럼 a가 마이너스 2면 a가 마이너스 2면 b는 마이너스 3 되겠다. 그지? a가 1이면 b는 몇이 될까요? a가 1이면 b는 마이너스 6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우하고 이 경우를 이제 나누어서 첫 번째 경우 a 플러스 a가 마이너스이니까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니까 t의 제곱 플러스 2t 마이너스 3 이퀄 0. 따라서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1이 되니까 이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계산하라고 그랬나요? 그러면 이걸 계산할 필요 없겠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이제 알파 베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알파 베타의 합이 마이너스 2고 알파 베타의 곱이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한 거잖아. 그러면 절대값은 항상 양수니까 제곱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제곱해보면 4가 되고 마이너스 3이면 4, 3, 12 16이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두 번째 거는 x 플러스 y가 1이고 x 곱하기 y가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 여기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제곱하면 1이고 빼기 4 알파 베타 4, 6, 24가 되겠네. 그치? 25가 됩니다. 그럼 최대는 25가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게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곱이 25니까 제곱이 아닌 얘는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당연히 몇이 돼야 돼? 5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정답.
자, 645번으로 갈게요. 두 연립방정식의 공통인 해가 존재할 때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에 얘해와 얘해가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에 얘와 얘해를 구해도 어때야 돼? 같아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x 플러스 y 제곱은 25라고 그랬는데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2xy잖아요. 2xy 얘가 25 이렇게 되는데 이 10이 들어가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여기가 마이너스 24 플러스 24 넘어가서 49가 돼요. 그죠? 마이너스 10이 대입해서 보면 그런데 그럼 x 플러스 y가 7이 되거나 마이너스 7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네. 그럼 xy는 12가 돼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두 식이 연립되게 되겠죠. 그럼 이 식으로 우리가 식을 작성해 보면 첫 번째 이 식으로 작성해 보면 t의 제곱 마이너스 7t 플러스 12가 돼서 얘가 t 마이너스 4 t 마이너스 3이 돼요. 그러니까 t는 3 또는 4가 돼서 x가 3이면 y가 4가 되고 y 4 되고 x가 4면 y 3 돼야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근데 a, b가 자연수라고 그랬으니까 선생님 볼 때는 지금 여기다 대입하면 b는 7이 되는 거네요. b는 7. 여기다 대입하면 3에 이거 어떻게 돼야 되나? 3에 이 경우로 먼저 해봐야겠다. 1번의 경우 b는 7 그러니까 확정됐고 여기는 3a-4가 1. 그럼 a는 자연수 되지 않으니까 이 경우에 들어가는 건 안 되네요. 그럼 여기 들어가면 4a-3은 1. a는 1이 돼야 되네. 그럼 a가 1을 자연수니까 성립하네요. 이거밖에 안 나오나 보네. 자, 이 경우 한번 잠깐 볼게요. 두 번째 이 경우죠. 얘는 t의 제곱 플러스 7t 플러스 12가 돼요. 그러면 t 마이너스 플러스 4, t 플러스 3이거든요. 그러면 t가 될 수 있는 값이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3이면 xy가 마이너스 4 또는 마이너스 3이면 b는 자연수가 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이 경우 안 되겠네요. 그러면 a는 1이고 b는 7인 경우니까 a와 b의 합은 8. 그래서 8이 정답이 되겠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645번도 풀이해 드렸고 유형 13입니다. 이번에는 연립방정식인데 오직 한 쌍의를 갖도록 그랬습니다. 오직 한 쌍의를 갖도록. 자, 그러면 우리가 1차식과 2차식이 연립됐으면 이 1차식을 2차식에 어떻게 해?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1번식에서 y는 x-a가 되니까 이걸 2번식에다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x제곱 플러스 x-a의 제곱은 18인데 오직 한 쌍의를 간다는 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거든. 그래서 x제곱 나오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ax a제곱 마이너스 18은 0 그래놓고 얘 판별식이 근이 하나밖에 없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지. 그래서 얘가 0 돼야 된대요. 그래서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6 되죠. a제곱이 36이 돼서 a는 양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뿔마 6이었는데 6이라고 얘기해 주시면 되죠. 양수 a의 값을 구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a의 값은 6이 되었다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 647로 갈게요. 얘가 실근을 갔는데 실수 a의 최대값을 계산하라고 그랬어. 실근 결국에 이제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거든. 대칭식은 x와 y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 작성. t제곱 마이너스 xyt 플러스 xy 이퀄 0 이렇게 작성하는 거잖아.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 마이너스 3t 플러스 a제곱 플러스 4. 얘 판별식이에요. 4분의 d잖아요. 여기가 a 마이너스 3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뭐가 돼야 되는 실근이면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여기서 a제곱 나올 테니까 얘랑 없어지고요. 이게 마이너스 6a 나오죠. 9도 나와요. 마이너스 하니까 5가 남았어요. 그래서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5보다 a가 6분의 5보다 적거나 같아야 돼요. 실수 a의 최대값은 그래서 6분의 5다 라고 정리해 주시면 정답이 되겠구나. 그죠? 647번도 풀이해드렸고 648번 갑니다. 연립방정식이 있는데 실근이 존재하지 않도록
그러면 2차식과 1차식이니까 1차식, 2차식의 대입. 요 1번식이죠. 1번식은 y는 2x 마이너스 k. y 대신에 이 식 대입해 볼게요. x제곱 플러스 2x. y 대신에 2x 마이너스 k 이퀄 0.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 나오니까 2x 되고요. 플러스 2k가 됐네. 근데 이거 실근이 존재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판별식 0보다 어때? 적죠. 1의 제곱 1 마이너스 ac. 판별식 0보다 적어요. 그러면 k는 2분의 1보다 커요. 얘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2분의 1보다 큰데 정수 k의 최소값을 구해라. 그러니까 k는 1 이렇게 나오겠지. 2분의 1보다 큰 최소의 정수 1이잖아요. 그죠? 자, 공통인근을 갖는 방정식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데 같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공통근인데요. 공통근에 문제가 나오면 보통의 경우에는 최고차항소거법, 물론 인수분해하면 제일 좋은데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최고차항을 없애거나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을 없애서 소거법이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두 가지 경우로 문제들을 주로 푼다. 공통근을 알파를 가질 때 그래서 알파 집어넣어서 식 바꿔도 되고요. 두 식은 이제 원래 이제 서술형이면 공통근이 알파일 때 뭐 이렇게 써주시면 좋고, 뭐 서술형이 아니고 지금 같은 문제면 뭐 또 식 바꾸고 하면 정신 없으니까 이렇게 해놓고 최고차항을 없애버리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k-3x가 됐고요. 마이너스 k-3이 될 거예요. 그러면 k-3 바깥으로 빼고 x-1이 탁 나오죠.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했는데 만약에 얘가 공통근을 가지려면 k는 3이거나 또는 x는 1이다 이렇게 됐는데 k가 3이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세요. 두 식이 어때요? 같아지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2차 방정식이니까 k가 3은 아니구나. 그럼 공통근은 몇이구나?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공통근 알파는 1이 된 거예요. 자, 이제 k도 구해야 되니까 알파가 여기 들어가면 이 식은 성립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 3, k. 따라서 k는 마이너스 4가 된 거죠. 그래서 k하고 알파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다. 649번에 2번이 정답입니다. 650번을 같이 볼게요. 자, 650번도 두 2차 방정식이 공통근을 갖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역시 최고차항은 없애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선생님 한번 다시 써볼게요. x 플러스 얘가 m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퀄 0고 이쪽도 x 플러스 m 플러스 4x. 뭐 서술형 같으면 알파라고 써주셔야 돼. x 이렇게 빼기 조금 보긴 안 좋으니까 뭐 그렇다고 틀렸다고 하진 않겠지만,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니까 x고 x가 없어지고 mx도 없어지죠. 얘도 없어지고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지. 아, 그럼 x가 1이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공통근은 1이 됐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1을 두 식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 그러면 1 들어가니까 뭐 요런 식이 될 거예요. 그죠? m도 뭐가 돼? 1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m의 값과 그때 공통근을 구해라. 둘 다 1이 됩니다. 651번으로 갈게. 651번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제 얘도 최고차항을 없애야 될지 상수항을 없애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뭐 상수항 없애기는 너무 안 좋죠. 역시 최고차항 없애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식 써볼게요. 그래서 요식만 여기다 쓸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이퀄 0. 그래서 요식과 그죠? 요식을 뺄까요? 따다당 빼면 x가 없어지고 빼니까 k 플러스 1 x 이렇게 나올 것 같고요. 빼면 k 제곱 이렇게 되죠. 플러스 k 제곱 되네. 플러스 k 되니까 얘가 3k가 되고 플러스 2 그대로 내려오죠. 그래서 이런 식이 정리됐네요. 그러면 k 플러스 1 x 이것도 인수분해가 돼서 k 플러스 1에 k 플러스 2가 됩니다. k 플러스 1 바깥으로 빼주고요. 여기가 x 플러스 k 플러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식은 나왔어요. 근데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그랬거든.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지려면 k가 마이너스 1이든지 그러는 거죠. k가 마이너스 1이든지 x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여야 돼요. 그죠? k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떻게 되냐면
k가 마이너스 1이면 두 식이 같아지죠. 그러면 두 식이 같아져요. k가 마이너스 1일 때는 이 식도 x제곱 마이너스 x 되고 마이너스 1이면 없어지니까 얘가 되거든요. 이쪽도 한번 보세요. k가 마이너스 1이면 여기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플러스 1이 돼서 이거 없어지니까 똑같아져. 그러면 2차 방정식이 둘이 똑같으면 공통근이 두 개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답이 나올 수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러면 이제 이쪽으로 풀어야 되니까 이걸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선생님이 빠방 집어넣습니다. 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제곱하고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집어넣었어요. 그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원래 있었고요. 자, 그러면 이 식을 푸니 그냥 k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4가 되고 여기 플러스 k 마이너스 플러스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k 그냥 다 썼어요, 선생님이. 그럼 k 제곱 없어지고요. 플러스 k 마이너스 k도 없어지고요. 4k가 마이너스 6이 되네요. 그럼 k는 마이너스 4분의 6이니까 2분의 3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었지. 그래서 이때 k 값을 구해주세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정답입니다. 자, 이제 연립방정식의 활용 문제 풀어볼게요. 자, 유형 15의 연립방정식 활용인데요. 지름의 길이가 10인 직사각형이 내접하고 있다. 근데 선생님은 항상 활용 문제를 보면 뭘 구하라는 거지? 부터 봅니다. 직사각형의 긴 변의 길이를 구해주세요. 직사각형이 있다면 긴 변의 길이를 구해라 라는 얘기니까 여기를 x로 놓는 게 좋겠네. 그지? 근데 이 직사각형이 지름의 길이가 10인원에 내접했대. 자, 잠깐만. 지름의 길이가 10인원에 내접했다고 그러니까 갑자기 확 넘어가세요. 선생님이 원을 하나 그려놓고 하면 좋았을 것을. 그래서 원을 이렇게 하나 그렸어요. 지름의 길이가 10인원에 직사각형이 내접했답니다. 직사각형이 내접. 자, 그래서 이렇게 직사각형이 내접했다고 할게요. 조금 벗어난 부분이 있지만 뭐 이 정도는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럼 지름의 길이는 바로 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10. 자, 이때 둘레 길이 28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볼 때는 절반의 길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은 몇이 돼요? 14가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잖아. 그러면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여기는 14 마이너스 x가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긴 변의 길이 구하래요. x 구하랍니다. x 플러스 14 마이너스 x의 제곱이 10의 제곱 100이 돼야 돼요. 그럼 x제곱 나오니까 2x의 제곱 마이너스 28x 14의 제곱이 196이죠. 잠깐요. 예, 이퀄 100 이렇게 된 거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넘기면 2x의 제곱 마이너스 28x 플러스 96은 0이 됐고 2로 나눠볼까요? x제곱 마이너스 14x 248 286 이렇게 되겠다. 12 68 48 그렇죠. x 마이너스 6 x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x는 긴 변이기 때문에 8이 돼야 돼요. 얘가 8이 되면 얘가 6이 되고 얘가 6이 되면 8이 되는 거라서 우리가 원하는 긴 변의 길이 x는 8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자, 이번엔 653번을 볼게. 역시 구하라는 게 뭐죠? 처음의 수를 구하래요. 두 자리 자연수에서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74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뭐 10a 그러니까 숫자가 뭐 23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것듯이 얘를 a, b 이렇게 놓을게요. a, b. 그럼 사실은 a 곱하기 10 더하기 b와 같은 거죠. 이런 의미로 이 숫자를 보셔야 돼요. 각 자리 숫자의 제곱의 합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73이라고 얘기하고 1의 자리의 숫자와 10의 자리 숫자를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은 121이에요. 처음 수는 10a 플러스 b고요. 10b 플러스 a가 바꾼 수가 되는 거죠. 얘의 합은 121이라네. 121 이렇게 됐답니다. 그럼 선생님 볼 땐 10a, a 하니까 11a가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요것도 11b가 되겠죠. 그럼 이렇게 해놓고 121이라는 얘기니까 a와 b의 합은 11로 나눠주면 11이 되네요. 11의 제곱이 121이니까
이렇게 됐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0의 자리 숫자와 1의 자리 숫자가 있는데 10의 자리 숫자 1의 자리 숫자보다 크대요. 자, 그럼 이제 마무리해 봐야 될 것 같아. 요건 대칭식이라고 했던 거였었죠. 그러면 얘를 보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2ab를 뺐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121에서 2ab를 뺐을 때 73이 됐으니까 2ab는 73이 넘어오면 27, 48이 되네요. 나누면 24 이렇게 되는구나. AB는 24고 그러면 우리는 더하면 11이고 곱하면 24인 숫자를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t의 제곱 마이너스 11t 플러스 24가 0이 되는 방정식. 38, 24. 38, 24니까 t는 3과 8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니까 처음 숫자는 83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나중 숫자는 38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처음 숫자 구해라. 83이고요. 처음 수를 구해라. 잠깐만요. 처음 수의 합이 121일 때 1의 자리 숫자 10의 자리 바꾼 수와 처음 수의 합이 처음 수를 구하라고 그랬는데 그럼 83이라고 하는 게 맞아요. 그래서 83입니다. 난 처음 수를 8이라고 하라는 얘기인가. 그래서 그건 아니겠지? 654번 같이 볼게요. 두 원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뭐 원이 하나는 조그만 원이 있고 또 하나는 뭐 큰 원이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의 반지름을 우리가 R1이라고 하고 얘의 반지름은 R2라고 그러면 둘레의 길이는 2파이 R1, 2파이 R2 해가지고 12파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파이 12로 그러니까 2파이로 나눠주면 되잖아. 그래서 R1 더하기 R2는 2파이로 나누면 얘 6이 돼버리잖아. 그래서 R1 더하기 R2는 6 이렇게 하나 알게 됐고 넓이의 합은 자 요걸로씩 하나 세웠죠. 넓이의 합 파이 R1의 제곱이죠. 파이 R2의 제곱이고요. 얘가 20파이래요. 그러면 R1의 제곱과 R2의 제곱이 20이구나. 이거 많이 본 거죠. 이게 바로 대칭식이에요. 이것도. 따라서 R1의 제곱, R2의 제곱은 선생님 보니까 R1 플러스 R2의 전체된 제곱 마이너스 2R1, 2R2. 그럼 얘가 20이니까요. 여기가 이제 20은 36 마이너스 2R1, 2R2. 2R1, 2R2는 16. 얘 넘어가고 얘 넘어가니까. 그럼 R1, R2는 곱이 8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죠. 자, 이제 전체적인 게 조금 칸이 좁으니까 선생님과 같이 조금 줄이고요. 이제 계산을 마무리해 보십시다. 반지름의 길이의 차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이제 R1, R2는 6이고 R1, R2의 곱은 8인 걸 알았으니까 R1 절대값으로 봐야 되겠다. 절대값 R1 마이너스 R2의 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제곱으로 계산해서 계산을 하는 게 좋죠. 4R1 R2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얘는 R1 R2의 제곱은 6의 제곱 36 48 32 4가 되네요. 그래서 R1 R2의 절대값은 2가 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제곱해서 4가 됐으니까. 그래서 얘의 정답은 2였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됐습니다. 자, 655번으로 가볼게요.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5인 정사각형이 있대. 그러면 이제 요게 한 변의 길이가 5가 되니까 얘도 5인 정사각형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반지름이 돼서 이렇게 4분원을 하나 그려 놓은 거죠. 이때 호 BD 위에 한 점 P에 대하여, 그러니까 BD 위에 요 호 BD 위에 어떤 점이 있어서 다음과 같이 잡았는데 이때 수선의 발을 QR이라 돼. 이게 수선을 이렇게 딱 그렸을 때 이때 둘레의 길이가 8이니까 이 길이하고 이 길이의 합은 4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네요. 그래서 PQPR의 값을 계산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PQPR. 그럼 우리 이제 여기를 X라 놓고 여기를 Y라 놔봅시다. 그러면 X하고 Y의 합은 몇이 돼야 되냐면 4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문제에서는 X-Y 이제 PQ가 꼭 길다? 여기 길다고 했네. 그냥 X-Y 구하라는 얘기예요. X가 Y보다 크니까 X-Y를 구해라. 자, 다음 것 같은데 뭐 다른 얘기가
없죠? 한 변의 길이가 5다라는 거 하나 있고 그 외에는 없는데, 여기서 우리가 보면 요 길이가 뭐가 되는가 라고 생각해 보면 얘가 5-x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요 길이가 뭐가 되냐면 5-y가 되죠. y 뺀 거니까. 근데 이게 이제 대각선으로 보면 이게 대각선이잖아요. 이 대각선은 반지름 같아서 5가 돼야 돼. 그지? 그렇다면 재밌는 식이 나오네요. 5-x의 제곱과 5-y의 제곱은 25가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그러면 이제 x제곱, y제곱도 나오고요. 이쪽에 xy 하니까 조금 불편한 부분은 없잖아 있으나 그냥 갈게요. 마이너스 10x 마이너스 10y 있고 25 나오는데 25 하나 없어져 버리면 25만 남겠어요. 그죠? 자, 그러고 나서 합이 4라는 걸 아니까 x 플러스 y 제곱 마이너스 10의 x 플러스 y 플러스 25가 됐거든. 근데 요 4가 여기에 들어가면 마이너스 40이 되잖아. 그러면 얘랑 계산 마이너스 15 넘어가면 x 플러스 y 제곱은 15가 돼야 되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네요. 합은 4고 제곱의 합은 15가 됐다. 그러면 곱을 알아야 되니까 x제곱 y제곱은 x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y가 됐고요. 15고 얘는 16이래요. 4의 제곱이니까. 그러면 이 xy인데 얘가 1이 돼야 되잖아요. xy는 2분의 1이네.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x-y의 제곱은 얘가 양수니까요.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y가 돼요. 그러면 얘가 4의 제곱 16, 얘가 2분의 1 들어가면 2가 되니까 14가 돼서 x-y는 뭐 선생님 보면 루트 14가 돼야 되겠네. x-y는 루트 14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활용 문제 유형 15도 풀이해드렸고요. 레벨업 되는 문제들인가 봐. 유형 업 되는 문제들. 요거랑 시험에 꼭 나오는 문제는 다음 영상에서 풀이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